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통해서 금연 골든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금연 골든벨 진행 규칙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째, 금연 골든벨 문제는 총 20문제입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정답을 확인하고 탈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듣고 해당 번호 옆에 답을 기록하여 모든 문제를 풀고 나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제와 답이 밀리지 않게 번호를 잘 보고 적어주세요. 이번 시간이 끝나면 보건도우미가 답지를 모두 걷어서 보건실로 제출해주세요. 둘째, 보건 선생님이 채점을 하고 나서 학년별로 1, 2, 3등을 선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담임 선생님께 답을 물어보거나 옆 사람의 답을 보지 않고 스스로 풀어보도록 합니다. 문제를 잘 듣다 보면 그 속에 힌트가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풀어봅시다. 탈락자가 없는 금연 골든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교실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문제지를 배부해주세요. 1번 문제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흡연을 하는 학생 중 50% 이상이 담배를 시작한 이유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실시한 흡연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 담배가 나중에는 중독이 되어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청소년 흡연 원인의 1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2번 문제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담배 속 유해물질이 이것에 나쁜 영향을 주어 키가 자라지 않게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팔이나 다리의 뼈에서 길이 성장이 일어나는 부분을 말합니다. 아동의 키 성장이 진행 중일 때에는 연골이었다가 완전히 뼈로 바뀌게 되면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줄넘기나 농구와 같은 운동은 이것을 자극해서 키가 크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3번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인데요.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자에서의 폐암 발생률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15배에서 60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담배 속 유해 물질인 이것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담배 특유의 악취와 맛을 내는 물질로 폐암뿐만 아니라 구강암, 후두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하며 폐를 검은색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담배가 탈 때 생기는 끈적끈적한 점액 물질로 한번 폐 속으로 들어오면 착 달라붙어서 나가지 않는 이 물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4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고 맞는 말이면 O, 틀린 말이면 X라고 적어주세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더 많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약 10배. 교통사고보다 더 위험한 것, 바로 담배로 인한 질병입니다. 이제 담배의 진실과 마주하세요. 보건복지부. 5번 문제입니다. 이 질환은 흡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담배 속 유해 물질 중 니코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끝이나 발끝으로 갈수록 혈액순환이 더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괴사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괴사란 세포가 썩는 것을 말하는데요. 괴사가 된 부분은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되지 않고 2차 감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끝에서부터 점점 타고 올라오면서 괴사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결국 괴사 부위를 절단해야 합니다. 1908년 이 질환을 발표한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된 이 질환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6번 문제입니다. 이 속담은 지금과는 형편이 다른 아주 까마득한 옛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땡땡땡 담배 피울 적 혹은 땡땡땡 담배 피던 시절이라는 말로 사용되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동물을 적어주세요. 7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빠르게 담비? 야, 노담 좀 하자. 뭐? 보급? 가자, 좋아. 아, 나 왜 집중이 안 되지? 난 왜 이게 안 되지, 이게?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막 뛰어 자꾸. 뭐야? 이걸 이겼다고? 노담이 능력이 된 새로운 종의 출현. 노담 사피엔스. 흡연을 하면 집중력이 흐려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기 때문에 특히 학업을 중요시하는 학생들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은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집중력이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담배 속 3대 유해 물질 중 하나인 이것 때문인데요. 이것은 적혈구 속에 있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저산소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로 가는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두통, 기억력 상실,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동차 배기가스나 산불 시에도 다량 발생하며 무색, 무미, 묻히지만 인체에는 매우 해로운 이 물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나쁜 연기로 인해서 머리가 아픈 경우에는 맑은 공기를 마시면 두통이 좀 나아집니다. 정답을 적어주세요. 8번 문제입니다. 담배는 마치 마약과 같아서 나쁜 물질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뇌에서는 계속 피우고 싶다고 조종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담배 속 이 물질이 중독성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이 물질은 흡연 시 폐를 통해서 빠르게 흡수되어 단 7초 만에 뇌까지 도달하며 몸속에 한번 들어오면 완전히 배출되는 데에는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무엇일까요? 9번 문제입니다. 담배를 끊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전 끊지 못했죠.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겁니다. 담배 끊는 것은 힘들지만 끊지 않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중풍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흡연을 하는 경우 발생률이 더 높아지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좁은 혈관을 지나갈 때 더 높은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뇌혈관이 부풀게 되고 그 이상의 압력에 노출되면 혈관이 펑 터지기도 하죠. 뇌세포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비 등의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이 질환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0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몇 주 이상 매일 흡연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거나 흡연량이 줄어들었을 때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증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손이 떨리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한 증상이 있는데요. 이는 담배뿐만 아니라 알코올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일정량의 약물이 지속적으로 몸에 들어가면 신체는 약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약물이 몸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것 때문에 금연을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다시 흡연을 하게 되죠. 이 증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담배는 한 번에 끊는 것이 성공률이 더 높습니다. 정답을 적어주세요. 11번 문제입니다. 비흡연자를 위해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을 하고 동료들을 위해서 손도 씻고 가글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샤워까지 하는 당신. 하지만 담배의 유해 성분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담배가 그렇게 독한 겁니다.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영상 속 남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연기가 물체에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 담배를 피우는 것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 옆에 직접적으로 연기를 맡게 되는 것을 간접흡연 또는 2차 흡연이라고 한다면 주로 커튼, 침구류, 소파, 옷 등에 남아서 간접적으로 흡연한 것 같은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2번) 문제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금연구역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식당, 2번 비행기, 3번 학교, 4번 자가용 차. 1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금연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물건입니다. 불에 태우는 일반 담배보다 연기와 냄새가 적고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맛과 향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던 아주 위험한 물건입니다. 2019년 10월 미국에서는 액상형으로 된 이것을 사용한 사람들에게서 폐 손상 및 사망 사례가 보고된 뒤에 이것의 유해성이 뒤늦게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이 더 많이 들어있고 얼마나 피웠는지 양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끊기가 어렵고 더욱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전담은 괜찮다. 그래서 바꿨는데. 괜찮을 리가 있습니까? 이름부터가 담배인데. 이거 냄새 안 나니까 괜찮지? 아이 눈치 보이니까 괜히 물어본 겁니다. 전자담배면은 그냥 담배는 안 피우시겠어요? 확실히 덜 핀다. 더 많이 핍니다. 둘 다 피니까. 끊으신다면서? 마음만 먹으면 바로 끊지. 못 끊을 것 같은데 핑계 대면서 계속 피우거든요. 저 괜찮겠습니까? 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아유 미안하다. 보건복지부.
14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후두암 1mm 주세요. 후두암이요? 어서 오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 폐암이요? 뇌졸중 2갑 주세요. 오늘도 당신이 스스로 구입한 질병, 흡연.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흡연을 하는 것은 마치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돈을 내고 이것을 구입하는 거에 비유했습니다. 금연 공익 광고 마지막에 나오는 슬로건의 내용이기도 하죠. 흡연은 땡땡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15번) 문제입니다. 흡연 시 몸속으로 들어온 니코틴이 뇌로 가면 신경 전달 물질인 이것의 분비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 물질은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면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등의 행복하거나 즐거운 일을 경험했을 때 뇌에서 자연스럽게 분비가 되는 물질인데요. 술이나 담배 혹은 마약 등으로 인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되면 성격이 난폭해지고 일반적인 행복에서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데요. 이것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조현병,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6번) 문제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몸에 해롭기만 하고 이로울 게 전혀 없다 라는 뜻으로 쓰이며 특히 담배에 빗대어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7번) 문제입니다. 간접 흡연의 피해를 유발하는 담배 연기에는 주류연과 이것으로 구분됩니다. 흡연 시 흡연자가 담배를 통해 빨아들인 후에 입이나 코로 내뿜는 연기를 주류연이라고 하고 불을 붙인 담배의 끝에서 자연스럽게 타면서 나오는 연기는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필터를 거치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주류연보다 독성물질의 농도가 2배에서 3배 정도 더 높기 때문에 몸에 더 해롭습니다.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 옆에 있을 때 간접적으로 마시게 되는 연기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난달 KBS는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흡연 기간에 따른 폐의 상태를 폐 내시경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엔 담배를 직접 피우진 않지만 간접 흡연에 노출된 사람의 폐 영상을 공개합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야외 흡연구역입니다. 사방이 뻥 뚫려 지나는 사람들은 원치 않는 담배 연기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죠. 일단 호흡이 곤란이 오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다. KBS 취재진은 흡연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아온 주부의 폐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한 갑씩 담배를 집 안팎에서 피워왔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데도 주부의 폐 표면 곳곳에 얼룩반점이 찍혀 있습니다. 더욱이 폐 위쪽으론 암덩어리까지 보입니다. 흡연자와 비교해봐도 간접 흡연 40년 된 폐는 거의 흡연 15년 된 폐 수준으로 까맣게 변했습니다. 간접 흡연할 경우에 그 입자들이 더 작기 때문에 폐포에 더 끝까지 더 잘 도달한다는 보고가 있어서 실제로 간접 흡연자가 마시는 담배 연기는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입자가 10분의 1 크기로 쪼개집니다. 흡연자가 마시는 연기보다 입자가 작아서 폐 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게다가 간접 흡연자는
불완전 연소로 발암물질 양이 많은 담배 끝부분 연기를 주로 흡입해 치명적입니다. 간접 흡연에 노출될 경우에 폐암의 발생률은 1.9배 증가하고 흡연자와 같이 사는 배우자의 경우에 30년 이상 노출됐을 경우에 3.1배 폐암의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이번 폐 영상은 잠깐 노출되는 간접 흡연도 평생 누적되면 담배 연기 속 발암물질이 폐에 차곡차곡 쌓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직도 비흡연자가 공공장소에서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비율은 55%에 달할 만큼 높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계산 문제입니다. 하루 한 갑씩 꾸준하게 담배를 피운다고 가정하면 20세부터 80세까지 담배를 피우는 데 든 돈은 약 9,855만 원입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약 1억 원의 돈을 버는 것과 같은 셈인데요. 그렇다면 담배 한 갑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19번) 문제입니다. 담배 회사에서 담배를 홍보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SNS를 통해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을 멋지고 화려하게 표현하거나 예쁜 디자인과 다양한 맛으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자주 눈에 띄는 편의점 광고들을 통해서 전자담배가 몸에 해로운 게 아니라 익숙하고 친근감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흡연을 하는 사람들보다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인데요. 담배 회사 입장에서 볼 때 비흡연 여성이나 청소년들은 언젠가 흡연하게 될 이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5글자는 무엇일까요? 근데 요즘에는 금연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고 노담하는 친구들도 많아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피는 애들은 계속 피고 호기심 갖는 애들은 계속 생기니까. 하긴 나도 애들 담배 피는 거 보니까. 뭐라고? 아니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요즘 전담 디자인 겁나 예쁘게 나오던데? 그래서? 너 그거 봤어? 손목시계랑 디자인이 진짜 똑같아. 게임기, USB, 키홀더까지. 아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그런데? 아니 맛도 담배 맛이 아닌 달콤한 과일 맛에 담배 냄새도 없고 랜덤 캡슐의 재미까지. 아 그러니까 그래서 담배 회사들이 그렇게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거라고. 은밀하고 대담하게 애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고 냄새 안 난다 그러고. 아 알아 안다고. 너 편의점에서 담배 광고 본 적 있어? 응 그거 보고 얘기한 건데. 편의점만 들어가면 담배 광고가 눈에 딱 띄니까. 그러니까 그게 마케팅 전략이야. 우리 눈에 계속 띄게 만들어서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지. 익숙해지니까 뭔가 해롭다기보다는 친근감 있게 보이게 하고. 오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전략. 그것뿐이겠니?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에 보면 그 담배 멋지게 피는 사진이나 베이핑 영상 그리고 새로운 전담에 대한 리뷰까지. 맞아. 그런 거 보면 안 하는 내가 왠지 아싸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그것도 담배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이야. 우리가 익숙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니까 괜히 더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거지. 오 무섭네 담배 회사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또? 담배 회사들이 볼 때 우리 같은 청소년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야 뭐 잠재적 고객. 잠재적 고객? 지금은 시작하지 않더라도 좋은 이미지로 접근해서 거부감을 없애면 언젠가는 고객이 될 수 있지 않겠어? 하긴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고들 하니까 최소 80년짜리 장기 고객을 만들려는 거네. 오, 그 말도 맞는 듯?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네들은 담배 회사가 아닌 척 장학사업, 해외 연수, 청소년 캠프까지. 정말 대단하지 않냐? 담배 회사의 광고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합니다. 담배의 건강상의 폐해를 잘 알고 있는 지식계층이나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담배 광고가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담배 회사들은 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청소년들이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광고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흡연자로서 담배 회사의 충성스러운 고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독 물질들이 그러하듯이 흡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담배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편의점이나 온라인의 담배 광고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순진한 우리를 타겟으로 하다니 생각하면 할수록 집요하고 치밀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되겠지? 이런 건 우리만 알 수 없지. 여기저기 알려서 순진한 우리 친구들이 빠지지 않게 도와주자. 오케이. 20번 문제입니다. 담배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부터 고추, 호박 등과 함께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곰방대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자담배를 최초로 개발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미국, 2번 영국, 3번 중국, 4번 일본. 정답을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금연 골든벨 20문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금연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생님이 대표로 읽겠습니다. 선서. 나는 나와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생 금연할 것을 다짐하며 주변인에게도 금연을 적극 권장하고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평생 금연을 다짐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래에 서명해 주세요. 이름 다 적으셨죠? 이상으로 금연 골든벨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